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 보내기가 굉장히 힘든 나날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좀 긴 그런 조정기를 겪고 나가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더 많은 분들이 이번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 또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이제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더 힘드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너무 쉽게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게 놀라실 일이거나 그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그 기쁘고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힘든 날을 잘 겪어야지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시장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간밤에 뉴욕 시장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는 그냥 보합권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락권이다. 이렇게 서로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이건 이 정도 미미한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소매 판매가 축소됐잖아요. 그게 추정치보다 굉장히 하회했다. 이런 게 이제 또 주가 오르는 거를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이 됐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도 FOMC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이 소매 판매가 축소되고 이런 거 보면 의외로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되는 게 우리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 실제로 그게 식물거기로 옮겨져서 하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FOMC 고민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우리도 요새 힘듭니다만 2차 전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4.39%가 하락을 했고 폭스바겐은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하락에서 출발해서 계속 하락폭을 더 깊게 만들어 가다가 오후 한 2시 넘어서부터 조금 이제 다시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코스닥은 그때 이제 상승 반전을 해서 종가에서는 코스닥은 943.73, 그러니까 어제보다 0.3% 정도 상승한 거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987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적지만 500억, 한 30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은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에서 20위 사이에서 카카오하고 18위를 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대형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 느끼는 그런 것도 훨씬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시장은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려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유동성은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분출구를 찾으려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얘기를 갖고 종군당.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신경 안 썼는데 러시아에서도 그 코로나 백신 인정받은 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비박이라는 건데 그거를 만든 이 추마코프 연구소라고 그래요. 아마 국영인 것 같아요. 여기 일행이 녹십자를 방문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녹십자 시설이니 이런 걸 보고 녹십자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지난번에 MOU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백신을 녹십자가 위탁 생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등등 해서 오늘은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생각보다 백신을 접종을 늘려가는데도 생각보다 빨리빨리 종식이 안 된다.
그 뭐 종식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은 각각의 그 경기를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그 지표들이 생각지 않게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이제 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그런 이제 경우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뭐 다른 이제 그 러 메타리얼 쪽도 상승을 하지만 이 곡물도 또 상당히 문제잖아요. 곡물이 상승해서. 근데 뭐 어차피 이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랑 관련져서 이제 사료 뭐 또 비료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것들이죠. 그것들이 오늘 좀 통신 관련 그다음에 이제 오후 2시 들어들면서 장이 좀 이렇게 낙폭을 줄일 때 앞장서서 빨리 회복됐던 것들이 여행 관련 건설 조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경기민감주 우리 백만개미에선 산업군으로 분류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는 오늘 그래서 결국은 19.67포인트가 하락한 0.64%가 하락을 했죠. 뭐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도 다 FOMC가 무슨 발표를 하나 기다리려고 아주 극도의 눈치 보기 시장이기 때문에 약세긴 약세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5,310억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 넘게 오늘 샀어요. 기관은 5,338억을 순매도했는데 금융 투자가 1,721억 순매도했고 오랜만에 투신이 한 780억, 800억 가량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오늘 2,42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선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선물 오늘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7,70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이 6,752억을 매수를 했고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선물에서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고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오늘 발표된 FOMC 결국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근데 왜 이 FOMC를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시장이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1월 하순부터 조정기에 들어왔잖아요. 그 조정기를 끌고 들어온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유동성 과잉 공급에 따르는 금리 상승. 이게 결국은 연준으로 하여금 유동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금리에 손을 대거나 뭐 모종의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중간에 간간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정황상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걱정이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동시에 다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차에 그래서 지금 이제 눈치 보기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주요 시장들이 다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한 방을 또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그 어저께 말씀드렸던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발표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충격을 좀 세게 먹었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중국의 뭐 CATL 싸구려 이거를 폭스바겐이 뭐 갖다 하고 뭐 이거 그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장에서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 어떤 충격이 오면 그 충격 자체를 그냥 하는 거지 그 퀄리티를 따져가지고 뭐 LG나 SDI나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2차 전지들이 중국 CATL 거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뭐 CATL하고 그 폭스바겐이 짝짝꿍을 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많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위치가 한번 점유되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봤듯이 이게 좀처럼 다시 뒤집거나 이게 좁히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2차 전지가 막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가축전을 벌일 거고, 또 뭐 이게 진입장벽이 높냐 안 높냐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진입장벽이 높다고 진입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인 승자가 되느냐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높은 진입장벽도 이기는 수도 있는 거고, 진입장벽 때문에 뭐 그냥 군소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새로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세 회사를 합치면은 마켓쉐어가 1위예요. 개별로는 아니지만 합치면 우리가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마켓쉐어가 1위였는데, 이게 그냥 늘 하던 생각대로 우리가 역시 뭐 이렇게 좋은 시절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폭스바겐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슴은 아프지만 이참에 잘 됐다. 우리가 한번 우리를 좀 냉철하게 한번 보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쇼크, 자극을 우리한테 좀 준 거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 전체적인 시장도 나쁜 데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LG화학도 3.82%. 뭐 이렇게 빠진 일입니까? SDI는 뭐 6% 이렇게 빠졌어요. 이노베이션은 뭐 우여곡절 끝에 한 500원 올려놓고, 이거는 이제 또 뭐 이노베이션은 전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돌아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충격을 너무 세게 먹었어요. 그런데 뭐 저도 그렇죠. 그 주변에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시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뭐 지금 이걸 갖다 놓고 여기서 이거를 쫓아내려가면서 팔아가지고 뭐 2차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간 주가와 연관지어서 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또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한번 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좋은 경험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좋은 경험이 되려면 이거를 잘 잡아서 뭔가 다른 한 단계 또 뛰어넘는 그런 거를 해야죠.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시장은 그거랑 관계없이 뭐 LG화학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 특허가 뭐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시장은 이번에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회복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던지는 매매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똑같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 네이버는 오늘 빠지고 카카오는 올랐어요. 카카오는 또 끝날 때 더 올라서 6,000원이 올랐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자, 먼저 이제 카카오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베이 코리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쿠팡 때문에 밸류가 좀 업돼서 4조에서 5조 가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는지 그 예비 입찰에 카카오가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본 예비 입찰에 불참해도 제가 알아보니까 본 입찰에 할 수는 있답니다. 근데 카카오 얘기는 자체적으로 이 커머스 쪽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 돈 드리고 할 바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는 또 오히려 좋게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이버는 뭐 그동안 이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죠. 근데 이제 드디어 네이버가 신세계하고 지분을 맞교환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 주식 0.4%하고 이마트 주식 1,500억, 지분율은 2.93% 정도.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한 1,000억, 지분율은 6.65%. 이거를 이제 2,500억
이제 맞교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라이언스를 한 건데, 근데 오늘 왜 빠지냐 이거. 그거는 이거죠. 그냥 재료 소멸이에요. 이게 며칠째 시장에서 얘기가 됐었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얼라이언스가 뭘 만들어내느냐, 이게 더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느냐. 일단은 자체적인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오늘 밤에 발표될 FOMC 그 발표에만 전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개인은 1조 넘게 샀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근데 이거는 장이 나빠서 아니면 뭐 FOMC가 무슨 얘기 할까 뭐 미리 좀 귀뜸해서 들어서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 일단은 이런 거예요.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책대로 한 거예요. 교본대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는 일단 현금을 확보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투자해서.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아직 오늘 이렇게 빠졌지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3047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면 일단 현금화하자. 이게 여러분 이제 오래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가끔 현금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범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게 앞에 기다린다 그러면은 일단 현금화하고 기다리자. 이게 오히려 더 맞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현금은 더 빠지진 않죠. 물론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일단 막으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책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왜 뭐 FOMC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그랬냐? 이런 거죠. 지금은 스케줄상 우리가 FOMC의 입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거가 잘 넘겨진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금요일 날 또 미국의 동지만기 일이죠. 그거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 SLR 같은 경우에 이거 유예가 어떤 식으로 연장되는지 종료할 건지 이것도 우리가 또 겪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월말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FOMC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시장에. 왜냐하면 지금 FOMC는 구체적인 어떤 카드를 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강력한 립 서비스 정도 좋다면 근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만지작거려서 해서 올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좀 뭐 진짜 시쳇말로 초상 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립 서비스로 강하게 이렇게 좋게 해준다고 그래도 그 약발이 시장에 오래 갈 수 없다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정은 이달까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정을 끝내주는 애는 결국 실적이라는 애가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시중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실물 경기가 나빠질 거다 지금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거를 입증해 줄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실적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기다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달 추운가요? 제가 그랬죠. 동트기 직전이 계속 뭐 제일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해 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 얘기가 좀 쓰여질 때가 되지 않았나. 동트기 직전 얘기가 이제 월말로 가면서 근데 이제 여기를 진짜 잘 견뎌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일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힘든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빨리빨리 돼서 기간을 줄이는, 현재로서는 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듯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밑바닥 있죠? 밑바닥이 아주 하방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바닥이 어느 정도 콘크리트 바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더 밑으로 떨어지면 유동성 때문에 싸니까 들어와서 그냥 이유 없이라도 사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흔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그럼 뭐예요? 기간을 줄여야 되는데 기간을 줄여지려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돼요. 좋은 쪽으로 해소되면 더 좋은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쪽이 아니라도 불확실성은 빨리 없어지는 게 좋아요. 하여튼 이게 이쪽이건 빨리 결론이 나서 그걸로 한번 쇼크 먹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그게 스케줄상 이달 말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진짜 잘 보내시고,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거 뭐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닌데 뭐 중간에 좀 빠졌다 뭐 그래도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산업군도 일부 적절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 와중에 조금씩 뭐 올라가서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걸 넘기셔야지 돼요. 아니면 지금 뭐 다 털고 손해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이제 그 조정의 막바지로 가는 건데 바람이 있다면 기간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뭐 여러분도 다 확인하시겠지만 저도 확인하고 도대체 뭔 소리를 파월 의장이 할 건지, 그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다시 정리해서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